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베이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권력의 핵심 회의인 중기위 전체 회의 현장에는 평소와 다른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겉으로는 부패 척결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지만 정작 무대 위에선 통치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연설문은 절반 가까이 잘려나갔고 구체적인 부패 척결 목표조차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장내의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탁자 위에는 오직 2개의 컵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맑은 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이 든 컵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도자의 발언을 한 자도 놓치지 않으려던 고위 관료들은 더 이상 수첩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냉소적인 시선으로 무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풍은 회의장 안이 아니라 외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군부의 대외 홍보 계정인 화인풍체에 올라온 영상 한 편이 권력 내부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프랑스 대통령을 맞이하던 지도자는 스태프가 바짓단을 정리해주는 모습이 포착되자 당황하며 손을 흔들어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민망한 장면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반면 같은 계정에 올라왔던 영부인 팽리원의 외교활동 영상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군부의 실세들이 영부인을 향해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영부인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18세의 나이로 입대해 예술병으로 복무하며 군 내부의 촘촘한 인맥을 구축해온 인물입니다. 지도자의 권력이 정점에 달할수록 그녀는 군 인사 배치에 깊숙이 관여하며 자신만의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산둥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산둥파는 군과 당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세력의 존재가 지도자의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마치 과거 절대 권력자의 노년에 벌어졌던 권력 암투를 재현하는 듯합니다. 지도자의 의구심은 깊어지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정치적 조력자였던 인물까지도 통제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균열은 곧바로 인적 청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영부인의 추천으로 승승장구하던 신진 세력들이 하나둘 요직에서 물러나거나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마흥서와 같은 고위 관료들은 그녀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막강한 권력과 자금을 휘둘렀으나 이제는 그 배경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관료에 대한 정돈을 넘어 부부 사이의 권력 투쟁이 공공연한 정치적 충돌로 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부 내부의 친지도자파와 친영부인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정책 집행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중난하위의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거에는 지도자의 일가와 친인척의 상업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며 부패 척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명분마저 권력 보존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영부인이 미래의 정치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사람들을 심으려 했던 움직임은 오히려 지도자의 생존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결국 군부가 영부인의 영상을 삭제한 사건은 이제 권력의 내부 갈등이 마쿠를 벗어나 무대 위로 올라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그녀의 공개 활동과 그녀가 발탁한 인물들의 운명은 이 거대한 권력 폭풍이 어디로 향할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군부조차 권력의 향방에 따라 총구를 내부로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균열은 단지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핵심 기구들의 대대적인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지도자의 가장 충직한 그림자로 불렸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현상은 중난하위의 권력 지형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세간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채기와 같은 핵심 측근들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당 내부의 반대 세력은 이제 채기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그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팀이 이미 가동되었습니다. 과거 10여 년간 지도자의 의중을 받들어 당을 관리해온 실세가 이제는 오히려 청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숙정의 바람은 당 조직을 넘어 군부의 심장부로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군내 부패 척결을 진두지휘하던 이른바 사냥개이자 행동대장이었던
진국강 중장의 몰락은 군 내부의 공포 정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진국강은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의 핵심 인물로서 로켓군 전체를 초토화하고 수많은 장성들을 낙마시킨 실질적인 집행자였습니다. 지도자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2명의 국방부장을 포함한 수십 명의 상장을 숙청했던 그가 돌연 국방과기대학교 정위라는 한직으로 밀려난 것은 군부 내 권력의 저울추가 이미 기울었음을 뜻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직책에서 면직되었고 이제는 본인이 세웠던 기율의 잣대에 의해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율을 담당하는 수장 이희의 기묘한 변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때 지도자의 가장 잔혹한 집행자로 군림하며 공포를 확산시켰던 그는 이제 원로 세력의 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희가 지도자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호금도와 원자바오로 대표되는 원로파의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중기위 전체 회의에서 지도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언급되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과거의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원로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른바 투항서를 제출한 셈입니다. 이제 그 칼끝은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아닌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혈맹인 집가군을 향해 있습니다. 중국 공무원 사회와 군부 내에서 지도자가 직접 발탁한 인재들이 무더기로 낙마하거나 변두리로 밀려나면서 지도자 본인의 정치적 위신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미 그를 강력한 지도자가 아닌 체제의 위험 요소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후계자 문제와 경제 위기가 맞물리면서 지도자의 영향력은 행정 일선에서 점차 물러나 정치적 감시자의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공백은 자연스럽게 다른 권력의 거점으로 흘러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이제 중난아이의 권력 투쟁은 마쿠의 암투를 넘어 누가 다음 세대의 질서를 주도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정면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6년의 북경은 더 이상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이 차가운 숙청의 물결은 이제 사회 전반으로 그 영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소용돌이가 중난하이의 붉은 담벼락 너머를 휘감을 때 대륙의 평범한 가정들은 또 다른 차원의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력의 향방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는가 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오늘 내 주머니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의 1인당 평균 예금액이 11만 위안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가계저축 총액이 무려 166조 위안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이면에는 차마 웃지 못할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은 대다수 서민의 삶을 기만하곤 합니다. 전체 예금의 82%를 단 5%의 자산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11만 위안이라는 숫자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위 60%의 저소득층은 1인당 저축액이 2만 위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옵니다. 어느 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새로 유입된 수조 위안의 예금 중 상당 부분이 단 몇 명의 거액 자산가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균을 깎아먹었다는 자괴감 섞인 농담을 던지며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금리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묶어두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깊은 불신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대 청년 김민수는 매일 아침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풍경을 목격하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정보기술 대기업들의 대규모 해고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속에서 내일 당장 내 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소비를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저축은 불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 몇 달간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방어기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식시장은 개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되었고 믿었던 펀드와 이재 상품마저 원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산 가치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자
사람들은 결국 단 1%의 이자라도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정기 예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체 예금 중 정기 예금 비중이 70%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돈을 순환시키기보다 창고에 자물쇠를 채워 잠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의료와 교육, 그리고 노후라는 이른바 세계의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자녀의 교육비 혹은 은퇴 이후의 삶은 개인의 온전한 책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10년 전처럼 오늘을 즐기며 돈을 쓰는 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현금 흐름이 곧 존엄성이고 저축이 곧 든든한 배경이라는 동양적 생존 철학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내 손에 쥔 현금만이 나를 지켜줄 유일한 아군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경제의 수도꼭지가 꽉 잠기면서 발생하는 연쇄 효과는 치명적입니다. 서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이 대출을 꺼리면서 돈의 흐름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2025년 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은 미래 소득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비관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고 투자의 길은 모두 막혀버린 상황에서 저축은 가장 합리적이고도 슬픈 선택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던 청년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어붙은 민심과 경제 지표는 중난하이의 권력 투쟁이 단순히 그들만의 리그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배가 고픈 백성은 정치를 신뢰하지 않으며 주머니가 비어가는 대중은 변화를 갈망하게 마련입니다. 권력자들이 내부의 적을 숙청하고 세력을 재편하는 동안 정작 국가의 뿌리인 경제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처럼 굳게 닫힌 서민들의 지갑은 현재의 통치 시스템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거대한 경제적 침체는 정치적 격변과 맞물려 중국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경제 침체와 권력의 균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부 세계의 시선은 더욱 냉혹하게 대륙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해온 서구의 언론들은 이제 국제적인 대국 간의 경쟁에서 승패가 사실상 판가름 났다는 진단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의 지위를 굳건히 했던 미국은 소련과 일본의 도전을 차례로 물리치며 유일한 패권 국가로서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미국은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승기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경제 지표나 군사력의 우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의제 설정 능력과 과감한 실행력에서 기인합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권력의 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대륙의 에너지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해당 국가의 석유 수출량은 순식간에 75%나 폭락했습니다. 미군은 해상 봉쇄를 강화하며 대륙으로 향하는 유조선들을 직접 압류하고 있으며 이렇게 가로챈 원유를 자국의 정유시설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륙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구매자로서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왔으나 이제 그 통로가 완전히 차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다툼을 넘어 에너지 안보라는 가장 예민한 아킬레스건을 공략당한 셈입니다. 중동의 상황 역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층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통치체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통치자들은 내부의 폭력과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국가의 기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방의 동맹국들에게도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고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과 북극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은 안보적 관점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미국 세력권 안에 두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대륙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에 반발하자
미국은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며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관철하려 합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결국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음을 자각하게 될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는 현재의 국제 질서가 얼마나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륙의 안팎에서 불어오는 이 거대한 폭풍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중난 하위의 권력 투쟁과 내부의 경제적 붕괴, 그리고 국제적인 고립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불리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장을 자랑하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들조차 서로를 믿지 못해 칼을 겨누고 국민들은 각자 도생을 위해 통장에 든 몇 푼의 돈에 희망을 걸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은 유한하며 영원한 패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담벼락 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암투와 숫자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은 언젠가 역사의 광장 위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2026년의 북경에서 들려오는 진동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새로운 권력을 쥐게 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영상 속에 감춰진 권력의 뒷모습과 통계 수치 너머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역사가들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아마도 모든 진실의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군부의 홍보 영상 하나가 사라지고 지도자의 책상 위에 약 4발이 놓이는 사소한 장면들이 모여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민의는 곧 진실이고 민심은 곧 힘입니다. 우리가 뉴스의 행간을 읽고 보이지 않는 흐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흑조가 날아다니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현명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해안을 넓히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폭풍이 어디로 향하든 결국 역사를 만드는 주역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지켜내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